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어요. 아직 추우시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 댁으로 봄을 배송해드릴게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우리 집 안으로 초대하는 가드닝. 그리고 집 밖으로 봄을 찾아 나서며 준비하는 봄나들이 도시락. 오늘 원데이 클래스에서 만나보시죠. 도심의 화려한 꽃들이 피기 전 봄꽃을 찾아간 곳은 미리 온 봄을 품고 있는 화원인데요. 초록식물 가득한 이곳에서 초보자도 쉽게 기르는 랜드 제라늄, 책상 위 작은 화분으로 좋은 프리뮬리, 베란다에 놓으면 화사한 노란 수선화를 만났습니다. 봄처녀 제 오시네. 꽃 보니까 괜히 설렌다. 어떡해, 나 봄 타나 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꽃 보러 오셨나요? 꽃 따라 봄 따라 발길이 이끄는 대로 왔더니 이곳에 도착했네요. 그런데 멀리 갈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꽃이 여기 있는데. 네, 정말 꽃 같으시네요. 칭찬 맞죠? 그래도 선생님, 꽃이 아무리 여기 있다지만 제 친구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봄꽃들 소개 좀 해주세요. 봄에 피는 꽃은 수십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꽃들은 굵은 식물인 무숫가리, 히아신스, 튤립 아니면 이제 후리지아 같은 꽃들도 있어요. 곧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을 벚꽃과 봄에 만난 즐거움이란 꽃말을 지닌 신라꽃.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매화까지 꽃과 뗄 수 없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어떡해요, 선생님. 예쁜 꽃을 보니까 막 시상이 떠올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선생님, 예쁜 걸 보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생각들은 다 고기서 고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봄꽃들은 이렇게 향기도 좋고 보기에도 예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겨우내 동안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가 조그마한 알뿌리에서 꽃이 나오는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도 좋고 되게 사랑스럽게 작은 꽃들이 피어나요. 요즘 시장에 봄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마음에 드는 예쁜 꽃 몇 송이만 모아서 무심한 듯 느낌 가는 대로 핑크빛 포장지로만 감싸도 봄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예뻐요. 어떻게 누가 꽃인지 모르겠죠? 이제 적당히 하시고요. 너무했나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예쁜 봄꽃을 전 집에서도 즐기고 싶거든요. 어떻게 네. 색다른 방법 없을까요? 꽃꽂이 말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화분에다 봄에 맞는 식물을 심어볼 수 있어요. 배수를 위해 붉은 모래를 화분 밑에 깔아주고요. 상토를 조금 넣은 뒤에 식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동, 서, 남, 북 방향으로 흙을 덮어주고 구근이 살짝 보이도록 심어줍니다. 선생님, 분갈이 성공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식물마다 햇빛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분갈이를 하는 식물을 검색을 해보시고 해를 좋아하면 햇빛 쪽에 아니면 해가 좀 없는 쪽에 놔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저랑 수업한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봄 기운이 가득한 집의 정원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초록빛 스커트에 노란 블라우스 입은 언니 같은 꽃 집에 들이는 거 어렵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단골이신가 봐요. 네, 여기서는 꽃 관련된 꽃 수업도 진행하고 식물에 관련된 가드닝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아까 너무 좋아하셨던
수국을 유리병에만 넣어도 예쁜데요. 수국을 오아시스 받침 삼아서 향기 진한 프리지어를 꽂아주는 것은 아이들도 쉽게 따라하겠어요. 꽃을 만지고 있으니 사람도 꽃이 되고 행복한 웃음꽃도 핍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잘하셨다. 이거 어디에 두실 거예요? 이제 봄이니까 아이방 좀 따뜻한 분위기 될 수 있게 아이방에도 올렸고요. 아이들이 생화를 만질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꽃집에 와서 이렇게 클래스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저도 계속 꽃을 보니까 나들이 가고 싶어요. 나들이에는 꽃과 함께 도시락이 필수죠. 이젠 봄 원데이 클래스 나들이 도시락 만들러 갑니다. 어디서 봄 냄새가 나긴 하는데 어디지? 어머, 벌써 시작했나 봐. 봄을 맛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엔 요리에 진심인 이들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거나 장에 가시면 여러분 그 냉이라든가 봄동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런 거를 보시다 보면은 아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오면은 제가 봄을 입으로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봄의 요리를 만드는 걸까요? 네 오늘은요 봄나물을 이용해서 봄나물 불고기 김밥과 함께 다양한 김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고기 김밥이니 불고기가 빠질 수 없죠. 고기 달달 볶아서 한쪽에 잘 마련해 두고요. 운동이만 쓰는 운동이랑 냉인가요? 그다음에 어디 갑니까? 여기입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밥 위에 불고기와 야채를 얹어줍니다. 네, 이제 여기 쌈장으로 버무린 봄동하고 그다음에 냉이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볼까요? 우리가 봄동하고 냉이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향긋한 향이 나기 때문에 식욕을 돋궈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봄을 많이 이렇게 섭취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불고기와 야채 위에 쌈장으로 버무린 봄동을 올려주는데요. 어우, 이거 너무 높은데요? 어찌됐든 재료와 하나 된 김밥 잘 써는 것도 기술이죠. 꼬다리는 내가 먹고. 누가 싼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 봄을 품은 김밥, 봄 섭취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신 있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볼까요? 칼질 솜씨도 보통이 아닌데요. 모두가 이렇게 잘하나요? 아니 잠깐만 여기 오늘 처음 온 나보다도 이거 못 만든 분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옆구리가 다 터졌어요.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아, 저 아니에요. 계속 요리는 학원에서 배웠었는데 또 취미 요리는 어렵네요.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인데 빨리 친구들이랑 피크닉 같은 데 가가지고 김밥 싸가고 싶어요. 인싸가 되는 첫걸음 바로 도시락 싸. 아, 온 가족 대만족할 나들이 도시락 완성. 역시 김밥은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김밥부터 고기를 품은 쌈밥까지 당장 나들이 가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요리 교실에 남성분이 계신다니까 주부로서 굉장히 기특해 보이거든요. 집에서 부모님께 음식도 해드리고 싶고 제가 평소에 혼자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크닉을 가기 위한 요리를 배웠잖아요. 네네. 누구랑 가시려고요? 여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네. 여자친구한테 한 말씀 하세요. 유진아, 내가 이거 정성스럽게 준비했어. 이거 가지고 우리 해병호 가서 즐겁게 데이트하자. 질 수 없다. 수업에서 배운 대로 나들이 도시락을 야무지게 싸보는데요. 예쁘게 완성된 도시락을 보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선생님, 저 도시락 완성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나들이 나가셔도 되겠는데요.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그만 하산하겠습니다. 네,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봄을 기다리셨나요? 향기를 내뿜으며 우리에게 다가온 봄. 이 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봄맞이 원데이 클래스.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여도 외롭지가 않은 봄이 왔습니다. 근데 왜 저는 왜 눈물이 비가 오나 봐요. 그래도 둘이라면 더 행복하겠죠? 여러분, 얼른 봄나들이 준비하세요. 광양에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며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풍경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50년 세월, 연륜이 묻어나는 손길로 손님을 맞이하는 여든의 이발사와 그의 곁을 지키는 딸이 있죠. 흘러간 시간과 정겨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동네 이발관을 소개합니다. 주변의 풍경이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동안 유독 이곳만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멈출 일 없었다는 삼색등이 돌기 시작하면 이발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여든의 이발사 김형태 씨가 이 오래된 이발관의 주인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이발관이 생긴 지가 한 100년 됐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언제는 40한 1, 2년 했을 거예요. 주인이 바뀐 지는 내가 5번째라고 이거 와 있고 간양서는 제일 오래됐다는 얘기를 해. 나이가 한 80 넘어놓게 이제 잠도 안 오고 원래가 또 예전 젊으실 때부터서 좀 빨리 나왔고 이제 빨리 나오면 그래도 손님이 좀 아마 좀 빨리 오지 좀 낫지. 50여 년 전 이발소를 인수해 우산마을로 들어온 김형태 씨. 이곳엔 그의 청춘이 담겨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을 잘 키워낸 것도 다 이발사 직업 덕분이었죠. 나가 17살부터 이발을 배웠는데 우리 때는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참 살기가 곤란했죠. 유교 뒤고 그때는 흉내에 들어갔고 작은 참 힘들었어요. 힘들어. 울산 우리 이모가 계신데 그거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발을 조금 배워갖고 어머니가 이제 홀 어머니가 돼서 간양으로 와서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죠. 결혼해갖고. 이제 가정이 이제 형편이 곤란해서 가정 형편이 곤란해서 이발을 배운 거죠. 50년 노하우가 가득한 손길은 단골 손님의 취향을 파악한 맞춤형입니다. 가게에 들어선 이는 막내딸인데요. 부쩍 힘에 부치는 여든의 나이,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할까 고민하던데 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일을 오래 못 하실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용사 자격증을 딸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아빠가 해오신 게 또 너무 아깝잖아요. 손님들도 많으시니까 그거를 차라리 제가 이어서 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닮아 손끝도 야무진 선정 씨. 손님들이 가타부타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척척입니다. 지금이야 손님들이 믿고 맡긴다지만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애를 먹었다는데요. 처음에 미용식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손님들이 너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빠 자르는 거 보고 아, 저 방법을 써야겠다. 아빠 방법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꿨죠. 그리고 미용실 다녔었던 분들은 미용 방법,
이제 이용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방법, 아빠 방법을 쓰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그게 좀 힘들었어요. 남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참 좋고 나로서는 좀 손님 있을 때는 좀 같이 오고 손님 있을 때는 좀 싫고 또 손님한테 또 일을 참 딸내미가 일을 잘한다. 또 손님한테 손님이 우리 딸한테는 손님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80 넘게 아마 좀 떨어지지 상고 남하는 사람이라 이제 우리한테 올라갈까. 딸한테 뺏긴 손님이 많지. 손싸게 자르고 염색도 자르고 염색을 참 잘해요. 우리 딸이 염색을 아주 잘해요. 단골은 빼앗겼어도 자신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그저 뿌듯한 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오늘 아침에 1등했네. 다들 1등 하시려고. 50년 베테랑이 인정한 선정 씨의 솜씨에 단골 손님 간에는 알게 모르게 신경전도 있답니다. 선정 씨의 인기 비결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성격인데요. 선정 씨의 손길을 거치면 순식간에 단정하고 멋진 신사로 변신하죠. 아, 따님 참 잘하지. 지금 이제 아버지 그 솜씨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신구를 막 낳은 분이다. 예, 이 일을 참 잘했지. 그 손님들 취향에 맞춰서 이발을 잘 해요. 그래서 오게 됐고 또 오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따님하고 같이 전수를 받아서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밀려드는 손님들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때도 있었습니다. 쉴 틈 없이 바빴던 그 시절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됐고 그 추억은 여든의 이발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바로 앞이 시력고등학교라 그랬거든요. 그때 뭐 학생들이 머리를 스포츠로 깎았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지금은 한 30년 되는 게 다 의뢰돼갖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 찾아온 사람들 한 두서리 있어. 아저씨 여기서 이발하신다. 지금까지 하시냐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때 이제 제일 보람이 있고 이제 좀 참 반갑고 즐겁지. 너네 오늘 쏠쏠하면 난 오늘 날씨 좋아요. 아침밥을 안 먹어서 배고파지만 밥 먹으려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배고픈 줄 몰라요. 10시, 11시 되면 아침밥 먹으면 이렇게 하루 점심 먹는 거만 방금은 이제 너무 한 그릇 먹고. 이발관의 긴 세월만큼이나 이곳엔 20년 이상 됐다는 단골이 유난히 많은데요. 언년에 오니까 오고 또. 근데 왜냐면 손님이 많으니까 오면 앉을 때가 적으니까 어떤 데는 내가 이제 놀러 와도 손님 줄 아니까 앉아서 있어서 나 빗기 뿌려야 돼.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랑도 친해지고 하시고. 친해지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지. 나 웬만한 사람은 관양 사람은 너를 알지. 여기가 이제 이발관이 이제 복덕방 비슷하니까 이제 노인들 많이 오니까 지루하지는 않고 이제 즐겁지 즐거워. 집에 있는 것보다도 이제 이거 이발관 오면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즐겁죠. 꾸준히 찾아주는 오랜 단골들이 있으니 지난 50년을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김영태 씨가 이 작은 가게에서 청춘을 바치는 동안 손님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내일도 이발소의 문은 활짝 열려 있겠죠.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꾸준히 이 상태로 난 손님한테 친절히 하고 여기 실내 깨끗이 하고 제 이생적으로 저건 깨끗이 해갖고 손님한테 친절만 하면 여기는 괜찮아요. 이제는 8순이 넘으셨잖아요. 이렇게 건강. 예.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예. 저번에 좀 몸이 많이 힘드셨거든요.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시고 좋아하시는 목욕탕도 자주 가시고 그랬었으면 같이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규모는 작고 오래됐지만 넘치는 인정과 결코 식지 않은 따뜻함에 자꾸만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시간과 세월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풍경이 있는 곳. 광양 우산마을에는 다정한 동네 이발관의 삼색 회전 등이 오늘도 힘차게 돌아갑니다. 청진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발길 닿는 곳 어디든 병원이 되는데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명의, 우리 동네 주치의를 소개합니다. 광주 우산동의 한 병원. 아침 일찍부터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로 붐비는데요. 봅시다. 수술은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막 걸적이 일어나요? 두 개 똑같이. 두 개 똑같이? 그냥 처방 하나 해드릴까? 부드럽게 하는 약을? 네. 평범해 보이는 병원이지만 사실 아주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광산구 우산동에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병원들은 환자가 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은 우리들 의원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서 진단을 하고 또 상담을 해주는 곳으로서 오전 진료를 하고 요일에 따라서 오후에는 방문 진료를 하게 되고 또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렸을 때 거기에 맞는 간호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간호와 요양들을 또 재활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주민 1000명이 뜻을 모아 만든 병원. 그래서 이곳은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가 병원의 주인입니다. 단순히 병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복지기관들과 연계해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료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휴블런스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휴블런스 사업에서 이렇게 병원 동행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병원 진료 보시고 약 처방 받으시고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사업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동네. 휴블런스 사업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어르신들은 아플 때면 언제고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와서 이제 환자들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무엇을 물어봤을 때도 그냥 환자들 편에서 그렇게 해주셔요. 다른 간호사들보다 피해는 참 환자들 마음을 너무 다 알아주신 것 같아. 이런 사람 마음을. 의료진 5명으로 구성된 작은 병원이지만 그 어떤 곳보다 알찬데요. 피부 질환부터 고혈압, 골다공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통 동네 의원이라고 하는 그 1차 의료 진료에서 이렇게 보는 환자들 대부분 오시는데요.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뭐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 많이 오십니다. 원장님 역시 의료 사업의 조합원이자 동네에 대한 애정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1차 의료기관이거든요. 공익적 의료활동, 공익적 돌봄 활동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저는 이제 고용한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취지에 맞게 공익적 의료활동을 해보고자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시게요. 우갑주님 댁에 먼저 가시고 다시 와서 김철현님 댁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 김철현님 어떤 거 하셔야 돼요? 그 방화색소랑 그 당뇨 검사할 거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네. 하루 평균 방문 진료는 5건.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오전 진료만 하기 때문에 처음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 뜻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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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익숙하게 진료를 시작하는 원장님. 아파요? 이 정도쯤이야. 장애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갑준 씨는 당뇨가 있어 체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까쯤에 밑에 있잖아요. 92. 이게 조금 높아. 그래서 다음번에는 약을 조금 제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당뇨약을 조금 다음번에 일주일 뒤에 얘 뒤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조금 당뇨약 조금 올리고 혈압약도 조금 올리고. 오늘은 수치가 평소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는데요. 이게 다 방문 진료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래에서 환자 보는 거하고는 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더 접근하는 방법도 더 좋은 접근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 아주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챙겨주니 보호자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는데요. 뭐든지 다 좋아요. 다. 저기에서 데리고 가려면 영 힘드네요. 이렇게 와주시니까 이렇게 감기만 와도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얘기만 하면 딱 알아서 해다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는 편리해요. 또 만나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엄청 바쁘시네요. 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 네. 왕지를 가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뵙게 됐다고 제가 이야기 그때 들었는데. 전에 이제 어제는 또 조금 염증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어떻게 주무셨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대화 역시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어르신 역시 오랜 투병 생활로 지쳐 있었지만 방문 진료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와요. 이제 아무도 없고 날씨가 또 따라서 그냥 우울하면은 아이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픈 상황을 그동안에 있던 상황을 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약도 줄여라 어떤 것도 좀 낮춰주자 이런 대화를 해요. 그 점이 좋은 얘기고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가시죠.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지는 하루입니다. 또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람이 있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한 번씩 해주실 때나 그럴 때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보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특별히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따뜻한 병원을 응원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서양 중심의 예술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한국의 미를 붓끝에 담아 그려내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예술 미나를 그리고 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김정효 작가를 만나러 충북 보은군에 가봤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어머, 이분 같은데요? 제가 유명한 작가님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나 작가 김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효 작가님. 오늘도 역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미나는 아무래도 좀 생소합니다. 미나가 뭔가요, 작가님? 예전에 그 서민들이 그 부적처럼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그냥 그림으로 하여금 좋은 길을 액을 막아주고 좋은 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그림이 미나라고 생각해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적 정서가 가득 담겨 있는 민화. 서민들이 그려온 그림이기 때문에 색감에서 피사체까지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하는 작품 세계가 다양해 감상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본인에 따라서 취향이기도 하지만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미나는 탱화처럼 좀 색깔이 좀 화려해요. 근데 저는 황토나 대자나 먹을 좀 넣어서 좀 고상한 쪽으로 그렇게 작품을 하고 있어요. 미나는 우리 민족의 생활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흔히 결의 그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모든 소재가 그림이 되기 때문에 보통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와는 달리 깊은 공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화려하게 만개한 꽃 한 송이가 부채 위에서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말이죠. 와, 아름답네요. 한국화를 시작하면서 한국화를 그리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냥 좀 미나를 좀 해봐라. 왜냐면 색깔을 내라고 하면 제가 마음대로 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다가 미나를 해봐라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화보다 미나가 더 매력 있고 더 좋더라고요. 색감을 내는데 뛰어난 감각을 타고난 김정효 작가. 각종 공모전은 물론 대한민국 미술대전 미나 부문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미나를 그린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나를 하게 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미나는 색깔도 되게 화려하고 완성된 후에 보면 되게 만족감이 되게 크거든요. 평소 인사동 거리 같은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김정효 작가. 남다른 감성으로 그려낸 그녀의 작품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영감을 받아서 네. 뭐 만들었던 작품 있나요? 달밤의 어흥이라고 해서 저 빨간 소나무 그 밑 작업부터 호분 작업이라고 그래요. 밑에 호분 작업을 해서 호랑이를 그냥 하나만 그리려니까 좀 너무 좀 싱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 빨간 소나무를 넣어서 창작을 조금 살짝 전복시켰어요. 그리고 작년 김정효 작가는 충북에서 미나 부문 최초로 명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20년 이상 미나 작가로 활동한 노고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후보에 올랐다고 하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나요? 좋았죠. 많이 좋았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저 혼자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교차했어요.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힘든 거, 애들 데리고 시작한 거, 작품이 참 좋다라고 늘 칭찬해 주신 분들께 좀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많은 이에게 미나를 알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미나 명장이 된 지금 미나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 조심스럽고 진지해졌다고 합니다. 이 미나 그리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색깔하고 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색. 그리고 선은 다 하고 나서에 또 선을 쳐야 되거든요. 마무리 단계에서 선이 완성도를 높이는데 좀 치중을 둔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 안 하시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센스쟁이야. 김정효 작가는 미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나를 전승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제자만 5, 60명. 최근에는 본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미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배우시는 분들이 장비가 장난이 아닌데요? 네. 장비가 좋아요. 아니, 어떻게? 처음에 아니 얼마나 하신 분들이신데요? 네, 뭐 한 7년 하신 분도 계시고요. 5년 하신 분도 계시고 3년, 1년. 혜연 씨 몇 년 됐죠? 3년이죠? 네, 3년이 이 정도예요. 3년 되신 분이. 이분이 분위기 메이커예요, 우리 화실에서. 화실 분위기 참 좋네요. 그쵸? 일단 저번에 하시는 거 해보세요. 미나 수업은 제자들의 개인 작품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진행되는데요. 좀 적게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튜브 물감 그냥 봐선 잘 몰라. 아닌데. 색감부터 선까지 일일이 챙기는 섬세함에 제자들도 덩달아 더 진지하게 작업합니다. 그럼 그림 그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만 4년 정도요. 아, 4년? 네. 그 미나의 매력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서양의 뭐 그라데이션처럼 이 발림을 하는 이 기법이 해놓고 또 한 번 더 발림을 하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아, 선생님요? 네. 아우, 굉장히 꼼꼼하시고 또 조금 잘못돼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100%다 잘못된 거 지적해서 다시 수정하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좀 그렇게 하시는 편이에요. 많이 혼나세요? 막 이렇게 심하게 혼나시지는 않지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 고유의 미술로서 때로는 풍자를 담아내고 시대상을 보여주는 민화. 김정효 작가는 제자들과 함께 미나의 명백을 잇는 귀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손에서 붓을 놓을 수 없죠.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냥 여유롭고 평화롭게 그냥 작품 많이 하면서 그냥 개인전 꾸준히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제가 명장이 됐으니까 이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무형문화재 꿈도 가져볼 생각이에요. 미나를 통해 우리 고유의 민간 예술을 전하고 또 우리 생활 문화를 아름다운 그림에 담아내고 있는 김정효 작가. 앞으로 미나 명작으로서 가장 한국적인 멋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귀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짐승 대 짐승끼리 진짜로 위험한 목을 따야 돼요, 목을. 완벽한 피지컬을 찾기 위한 그들의 여정.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씨름 최초로 정관왕을 차지한 여자 씨름 선수 거제시청 이다연입니다. 거제 대표하는 씨름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장에도 가고 하는데 씨름 잘 봐요. 앉지 말아봐. 어쩌지? 이렇게 딱 와보세요. 다리 더 들어. 쭉 나가. 옳지. 다리 나가니까 빼기가 쉽잖아. 저랑 이제 같이 운동한 씨름한 언니 중에 한 명이 먼저 섭외 전화를 받았었나 봐요. 그랬다가 언니가
같이 이제 친한 동생도 좀 잘하고 한다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같이 썼다가 제가 됐죠. 100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갔었는데 국가대표 뭐 스포츠 스타들도 계시고 뭐 연예인도 있고 뭐 진짜 섭외부터가 엄청났고요. 윤성빈, 추성훈 뭐 그런 사람들이랑 제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거기에 이제 그 원안에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둘러싸이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수십 대의 카메라 이게 X구나 이런 스케일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스케일 장난 아니다. 와 너무 재밌어 벌써. 이거 뭐 뚫리는 거 아니겠죠 바닥? 우리가 준비한 퀘스트는 5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배우의 피지컬, 그 주인공에게는 3억 원이 주어집니다. 그런 자리를 간 것만으로 그냥 재밌게 해보자였고 그냥 반타작은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1차전에 떨어져서 좀 많이 아쉽고요. 매달리기인데 다들 보면 이렇게 팔을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제 매달리기인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방법부터가 좀 틀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제 나름 이제 한다고 했지만 제가 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저는 매달리기인데 물 안으로 첨벙첨벙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3명 떨어지는 소리까지만 듣고 버티다가 내려가 보자 이렇게 약간 네 지금 회차를 보면 볼수록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씨름 선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저의 체격을 보고 이거를 그냥 놔두기에는 아깝다 생각하시고 본인이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다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부터 정확하게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씨름 대회 이런 게 있거든요. 찾아가는 씨름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걸 이제 자갈치 시장에서 했어요. 엄청 큰 아줌마가 저랑 첫 판에 했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상금이 3등이 5만 원인가 10만 원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 됐다. 고기 파티를 하자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시합을 해봤는데 제가 진짜 뭐 2대0으로 완전 쉽게 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나 승부욕이 있구나. 왜냐면 솔직히 처음 삿바 잡아본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졌다고 엉엉 울고 이제 구례군청 팀 창단되고 얼마 있다가 스카우트 돼서 이제 구례군청으로 갔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선수층이 얇았기 때문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최희아라는 선수가 나타나면서 그 선수만 만나면 계속 지는 거예요. 2년 내리 지고.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아직 이기고 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시합을 하러 입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병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좀 상태가 좀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거 이렇게 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넣어 이렇게. 여기서 돌리면 다 돌려야 되지만 여기서만 살짝만 돌려 이렇게. 이다현 선수는 씨름하기에 창의적인 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첫 번째 하는 배지기를 고집하면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동작, 예를 든다면 들다가 안다리, 다리 기술, 상대방이 손을 빼면은 밀어치기 기술, 응용할 수 있는 씨름 그런 기술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극대화가 되면서 지금의 이다현 선수가 되지 않았느냐. 누가 봐도 이다현은 들배지기만 하잖아였거든요. 감독님이 약간 반대 기술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런 거에서도 그래 나는 이번에 안 되면 그냥 그만둘 거니까 다 해보자 일단 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그 해는 유독 더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20년 한 해를 정관왕으로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되찾고 지금까지 23년까지 열심히 선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현이 언니는 이제 운동도 진짜 성실하게 하시고 자기가 아픈 곳이 있으면 부산까지 가서 재활도 받고 할 정도로 진짜 그런 멋있는 언니여서 항상 제가 존경하는 그런 선수예요.
올해는 꼭 장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팀에 이제 천하장사가 있으니까 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그동안에 잠깐 잘했다가 또 침체 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단계고 이제 시작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향후 5년 이상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겠냐.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거대청 이다현 장사 무궁화급의 최강자죠. 잡치기 안다리 밀어치기. 이다현 장사 밀어치기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2023년도 첫 번째로 무궁화 장사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정관왕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걸 못 이룬다 하더라도 그 목표로 달려가다 보면은 이뤄낸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여자 선수들은 갖지 못할 기록을 남기고 그만두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